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자, 5월 12일, 목요일 장 마감 후에 영상을 좀 올려드리는데, 오늘 뭐 예정이 없던 방송이어가지고, 근데 너무나 궁금하실 것 같고, 또 너무나 오늘 충격이죠? 사실 오저장 흐드랬던 분위기 괜찮았는데, 후 들어서 훅 떨어져가지고, 야, 이거 뭐 좀, 이런 표현 지금 뭐, 굉장히 아무튼 어려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좀 점검을 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떨어졌는지, 또 뭐가 영향을 좀 주고 있는지, 또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도 좀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지금 필요한 게 뭔지, 네,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힘내시고, 네, 자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이번 주를 좀 정리하면. 자, 이게 월요일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 화요일이었습니다. 그죠? 이게 화요일이었고요. 이거는 수요일이고, 이게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코스피로 가야죠. 자, 코스피는 이제 이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어제, 그제 다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김 빠졌습니다. 예. 자, 미국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미국 시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 자, 다우지수입니다. 음, 초반에는 상승세 보이다가 밀렸습니다. 그죠? 예. 보시게 되면 최근에 지금 지켜냈던 뭐 32,000선도 살짝 좀 이탈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주들은 사실 좀 더 많이 빠졌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황 위주로 한번 좀 말씀 드려볼게요. 제가 금요일날 한번 내일 주말 영상 한번 좀 올려드릴 건데, 자, 여기 12,000 깨졌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여기서는 거의 뭐 난타전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미국의 이 4월 CPI 굉장히 좀 주목이 됐던 것이죠. 그죠? 자, 4월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실망이죠? 그래서 미국 장은 빠졌습니다. 잠깐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네. 예상치를 웃돈 CPI 하락에 나스닥이 3.1% 떨어졌다. 4월 CPI 전년 대비 8.3%. 로이터 일시적인 둔화. 뭐 이것도 이해는 되죠. 조금 지난 3월하고 4월 비교해 보면 그래. 물가가 정점을 찍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시적으로 좀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시장의 예상치는 8.1이었습니다. 자, 8.1 예상치를 뛰어넘는 결과에 증시는 하락 반전하면서 두들겨 맞은 것이다.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이제 매파들이 이렇게 되니까 당장 75pp 인상 가능성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야 그렇게 75bp씩 계속 마구 어? 그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자 75bp 인상한다는 것이고요. 그죠? 빅 스텝에 이어서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이번에 물가가 좀 정점을 찍고 나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런 우려감보다는 베이비 스텝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일단 4월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4월 결과는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슈퍼 매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증시는 굉장히 좀 공포스러웠습니다. 좀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물가에 초점을 맞춰서 하지만 너무 튀어나가면 경기가 침체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를 그냥 막 자이언트 스텝은 밟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지난번 50bp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50bp 인상하고 분위기를 보겠죠. 그래서 이런 레인지 안에서 그죠? 왜 한쪽으로 치우치면 경기가 침체되고 그죠? 또 이쪽으로 이게 좀 저기 하다 보면 물가가 또 치솟고 뭐 이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신중한 결정을 할 것이다. 다만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별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왜? 4월 CPI 결과는 시장이 영향을 줘야 되니까 영향을 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쯤에서
지금 현재 미국 지수 선물은 어떤지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한 0.5% 정도. 오늘 플러스도 갔다가 좀 마이너스로 갔어요. 네, 자, 그 부분을 한번 먼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국내 증시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1.63. 네, 오늘 얘기할 게 또 많긴 하네요. 1.63부터 하락 반전. 그러니까 이거 초반에는 이렇게 상승 분위기가 나와갖고 전반적으로 전약 후강에 그런 양봉을 만드는 종목군들이 아마 수두룩했을 거예요. 근데 야 이거 뭐야 조금 일찍 점심 드신 분들은 점심 먹고 왔더니 스물스물 빠지다가 야 오후 들어서는 완전히 이거는 폭락한 거나 다름없죠. 코스닥을 한번 보시게 되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개파락해서 좀 반전 나오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뭐 이런 흐름이어갖고 오늘 코스닥은 무려 3.77%나 폭락을 했습니다. 오늘 종목들 보기 전에 추가 유출로 보시면 외국인들 뭐 솔직히 여기 기대하는 분들 없을 거예요. 없어요. 연기금 뭐 기대하는 거 없습니다. 사실은 뭐 새 정부에 대해서 또 증시가 좀 기대하는 건 뭐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분위기가 이제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당장 기대할 수 없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조금 잘 버텨주기를 바랬는데 그렇죠? 네, 빠졌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등락 현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거래소는요 117개 플러스였고 794개가 마이너스였습니다. 코스닥은 무려 1340개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죠? 네. 충격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오후 들어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이 코인은 특정 가치를 연동하게 되어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특정 가치를 연동하게 되어 있는 코인. 그 중에서 이건 이제 테라. 그래서 테라하고 루나. 뭐 지금 분위기를 보시면 이렇게 폭락을 했고요. 루나도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있죠. 왜? 이 스테이블 코인은 특정 가치를 연동한다. 이걸 패깅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테라 UST. 그러니까 이제 이거 UST라고 하고, 요거 1 UST는 1달러에 연동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1달러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 그거를 이 루나라는 게 보조적으로 그죠? 네. 1달러 1 UST가 1달러를 또 깨고 내려가면 루나를 발행해 가지고 그죠? 뭐라 해야 될까? 루나를 발행해서 이 UST를 소각을 하고 또 반대로 가면 또 반대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점.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생각하면 최근에 코인이나 가상화폐나 너무 폭락을 하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도 그죠? 전반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죠? 위험 자산의 사실 기피 현상 그러면서도 가장 위험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코인이나 가상 자산들 그 중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말썽이 생긴 거예요. 상승으로 갈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게 폭락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말썽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탈출, 러쉬, 우리 뭐 금융위기 때 그런 거 겪어봤잖아요. 뱅크런 같은 거,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우려감을 크게 부각을 시켰다. 뭐 일부 가치는 거의 뭐 남는 게 없어요. 예, 지금 루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잠깐만요. 119달러. 한 달 전에 119달러였다. 지금 뭐 1, 2달러 이런 정도 수준으로 폭락을 해버려가지고 그죠? 예. 엄청납니다. 이게 자, 근데 이 부분은 솔직히 시장에는 신선한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크게 준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핀란드하고 스웨덴. 핀란드, 스웨덴 여기 나토 가입 신청을 해서 러시아가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근데 이제 핀란드 대통령이 나토 가입 승인을 이제 곧 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 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스웨덴하고 핀란드 침공을 하면 영국은 바로 곧바로 받아치겠다. 군사적 지원을 시작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상황에서 특히 오늘 오후장에 영향을 많이 줬던 거는 이 코인 쪽이다. 예,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예, 어디가 저점인지 잘 모르겠다. 네. 예를 들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는 여기 2000 지금 550입니다. 근데 거기가 이 2018년도의 상단이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빠지더라도 완충 역할을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만 잘한다고 뭐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최악인데 이 최악의 상황에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챙겨보는 게 오늘 우리가 할 일이다. 첫 번째. 자, 4월 CPI. 아까 말씀드렸죠.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전달 대비해서 보면은 약간의 둔화세는 보여주고 있다. 정점을 통과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은 수입 물가를 뭐 물가 뭐 튀는 거 이거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으로 뭔가 재료를 만들었던 게 뭐냐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그죠? 인하하는 뭐 이런 걸 좀 논의하겠다라는 거. 뭐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게 이제 하나가. 그러니까 이 악재는 전날에 반영을 했다. 그리고 이 악재는 증시에도 반영을 하고 있다. 결국에 이 악재는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런 우려감을 키우는데 그 스텝을 밟기가 쉽지 않다. 왜? 그 스텝을 연달아 밟는다? 못 밟습니다. 경기 침체로 갑니다. 그럼 다시 경기 부양해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러니까 죽으면 튀어올라오고 누르면 튀어올라오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작용과 반작용 이런 흐름이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예, 중국. 중국 한번 볼까요? 중국은 중국의 봉쇄가 계속되고 있다. 오늘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상해 공장이 이제 가동 한 달 정도 봉쇄돼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가동을 다시 시작한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봉쇄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게 좀 진정될 가능성.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 상해 증시 분위기입니다. 최근에. 이거는 그 우려였고요. 지금 이거는 좀 살아나고 있다. 지금 중국의 봉쇄 때문에 또 이제 공급망 이슈도 있고, 그죠? 사실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물론 뭐 공급망에 대한 이런 우려감도 있고 기업 실적, 그죠? 그리고 또 물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이미 여기서 반영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인 도시에 봉쇄를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중국 상해 같은 경우에는 격리되어 있는 공간에서만 확진자들이 발생했고 그 지역 외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죠? 격리 공간에서도 줄어들었다. 뭐 이런 것도 좀 우호적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봉쇄 작전을 핀다?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인권적으로도 그렇지만 인권 문제도 건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뭐 이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개인적으로는 환율. 자, 오늘 장중에 원달러 환율은 1291원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아,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한번 보시게 되면 1300원을 넘어갔던 지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때 1300원을 넘어갔고요. 예.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다음에 2015년도에 근접했던 시점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2020년 3월 정도 되는데 이때가 코로나 때문에 증시는 폭락하고 그죠? 환율은 폭등한 바로 그 지점이 여기고요. 그때 이 구간은 코스피로 치면 대략 그때 얼마였죠? 그때 뭐 1400대. 그러니까 그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여기였습니다. 그렇죠? 네. 자, 지금 우리 원달러, 네, 원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300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야, 부담스러운 정점으로 향해서 공포가 정점으로 갈 거면 빨리 가는 게 좋다. 자, 빨리 1,300원 찍을 거고 넘을 거면 빨리 넘는 게 좋다. 그래야 두들겨 맞을 수도 있다. 어떤 형태로든, 게임이든.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또 방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미 통화 수합을 뭐 무제한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죠? 예. 여기도 굉장히, 극단적인 정점이었습니다, 여기. 환율이 폭등하다가 고점을 막 두들겨 맞은 건데, 그죠?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뒤집어 얘기하면, 시장에 단기적으로는 방등 포인트도 좀 가까워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많이 기술주들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도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고 의외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견조했던 애들도 그나마 애들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전체 시장 분위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찌 될지는 사실 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틀 전만 하더라도 시장이 이렇게 급락 출발했다가 폭락하다가 급반전이 나온 것처럼 이제부터 여기는 굉장한 상당한 변동성의 영역입니다. 변동성이라는 거는 그냥 밑으로만 이런 게 아니라 빠지다가 길게 이렇게 꼬리를 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주저앉을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상당히 불안한 그런 흐름이겠죠. 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하는 상황에서는 급한 물량은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 매매 물량도 있을 수 있고 반대 매매 물량, 그렇죠? 특히 그거. 네. 그래서 자, 지금은 일단 뭐 무엇을 들고 있는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그래 상반기가 하반기보다는 좀 더 안 좋을 것이다. 그리고 정점을 통과하고 나서 가격매를 생기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바라보되 여러분들 하루살이라고 하잖아요. 하루살이. 하루하루. 주식으로 치면 하루하루 매매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은 일주일 뒤를 예측하는 것도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 뭐 이런 코인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그죠? 김치 코인이 완전히 뭐 네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우려로 폭락을 하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그널은 있어도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가보자. 가만히 있을 분들은 가만히 있는 거고요. 네. 털고 나가야겠다. 나가는 거. 나는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저가에 있는 주식들도 많이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주들은 너무나 많이 빠져 있고요. 하지만 연준의 긴축이 정점을 찍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정점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하루하루 그죠? 상황을 보면서 좀 가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예정에 없던 방송이긴 하나 자, 그리고 오늘 밤 미증시 개인적으로는 많이 하락 출발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현재 미국 지수 선물은 마이너스 한 0.6 정도 되는데요. 좀 많이 떨어져서 출발해서 그 이후에 당연히 물량 나오겠지만 그 변동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굉장한 변동 구간이거든요. 급락 나오다가 또 다시 급반전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죠? 낙폭을 좀 줄이는. 그렇죠? 그러면서 내일 우리 시장이 가는 게 좋겠고 특히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 미증시보다는 조금 차별화가 됐었어요. 국내 증시 한 이틀 정도는. 그죠? 미국 증시 급락하면 우리는 개파락 출발해가지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최근 시장에서는 이제 갭 상승하면 조심해야 돼. 따라가면 안 되죠. 관망입니다. 시가가 갭 상승합니다. 근데 만약에 시가가 크게 개파락한다. 그런 것들은 전략 후강에 대한 기대감을 열어야 돼요. 그렇죠? 밋밋하게 출발한다. 어정쩡하게. 가만히 있는 게 낫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렵지만 힘들 내시고, 하루하루 가보십시오. 예.
자, 하루하루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내일 한 번 더 주말 영상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